자연의 것들은 무심하고 없는 것은 사람들. 나도 전화 자기 죽어지는데 죽으나 보네요. 그나 보네요. 강춘아 할머니의 가족도 그때 죽어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을이 불타고 산으로 올라간 가족들. 발각이 두려워 할아버지는 우는 아기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우리 집이 있으니까 나 군달마하고 2살 배기 손자가 죽는 처절한 고통도 견뎠지만 끝내 할아버지와 2 삼촌들 9명의 가족이 희생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돌아가 버리고 대나무 같은 거 어지러운 나무들은 죽지 않은 다 살아 싶고 사람들은 다 돌아가 버리고 아이고 이초록도 영도 대카 영을 좀 누게가 알아. 겨우 목숨을 부지한 8살 강춘화. 그리고 할머니, 고모, 작은 어머니와 사촌들. 대부분 여성들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죽음보다 끔찍한 생존에 내몰렸습니다. 호적, 이름, 학교 같은 말들은 꺼낼 수조차 없는 사치였습니다. 일름도 성은에 일름도 후야 누나 기묵고만 하연 불러 기묵고가 기묵고고 헌달 부야학은 해제신지 말하신지 하나 그때 사이녀 일름은 배와 놔뒀더니 어디 가는 게도 일름이라도 쓰더나 그 일름 하나 해주기를 자신의 전 인생을 완전히 지배당한 거예요. 멸족이 된 집안도 있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 중에서 아버지, 오빠, 남동생, 남자란 남자가 다 희생이 됐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할머니, 어머니, 딸 이렇게 모녀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집안의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딸의 경우 그 딸의 운명은 자신의 운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 생애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게 만들어 버린 게 이 사삼이란 말이에요. (1948년 4월 3일) 그날 이후 제주 섬은 사륙의 광기로 뒤덮여갔습니다. 미군정의 지휘 아래 강행된 강경 진압. 그리고 1948년 10월 17일 제주 지역에 내려진 소계령은 무차별 학살의 서막이었습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계엄령과 중산간 초토화 작전. 1949년 6월까지 이어진 초토화 작전은 말 그대로 제주 전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4.3) 최대 규모 수용시설이었던 주정공장. 1949년 3월부터 5월까지 이어진 군경 선무공작은 내려오면 살려준다. 믿었던 중산간 주민 3천여 명이 수용됐고 남성보다 여성과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이고 고생이야지 저기도 강춘화 할머니와 남은 가족들도 여기에 끌려왔습니다. 확확 안 가면 자기 안 감죠 확 바꾸면 되게 우리 할머니들은 아직도 선명한 채찍 소리와 찢기는 아픔. 주정공장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고문과 취조와 학살.
여당 졸음으로 이런 눈앞에 참혹한 현장을 감당하기에 8살 소녀는 너무 어렸습니다. 또렷한 목격의 기억은 76년 세월에도 잊혀지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살이 떨려오는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두드리 당내 죽음이 기거지 픽픽이 뭐. 무슨 사람으로 취급해서. 에휴, 말만 해도 썸찍하네요. 난 그런 거 반하고 고무들 하는 거 하도 이모들 매맞고 고무들 매맞고 게나나. 아이고 썸찍하네요. 그때 처녀들은 막 얼먹어서 더. 그냥 고성은 어렁은 죽어가면 동네 탈망들이 이불 속에 어때당은 영영 끼렁 폭 끓여주면은 그걸로 조금 더상 살아나. 걔야면 죽었지. 난 몇 번 죽었다 살아나서. 아이고. 가족을 잃고 목격자의 트라우마와 망가진 삶은 4.3의 희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나올 것이 강춘아 할머니와 같은 수많은 제주 여성들의 상처는 여전히 역사의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이런 단순하게 그 당시의 희생자라고 한 숫자로는 뭐 여성들이 20%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의 경우는 자기의 자식이 죽거나 또는 자기의 남편이 죽거나 뭐 행방불명되고 이런 식의 고통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희생자의 숫자만 가지고 여성들의 피해를 생각할 수는 없고 훨씬 더 큰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 인재들의 요람이었던 제주 농업학교는 토벌작전의 중심지로 바뀌었습니다. 제9연대, 11연대, 2연대가 주둔했던 운동장엔 죽음의 천막이 쳐졌습니다. 그곳 전농로의 옛 제주 농업학교터. 해방 후 일본에서 돌아왔던 양영자 할머니는 5.10 선거 반대 혐의를 뒤집어쓰고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끔찍한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할머니는 이곳에서 겪은 공포가 어제처럼 선명합니다. 경인 그때 허멍 참 아니한 고생 다 했지. 난 꿀야잔 참먹에 주르르하게 양옆에 제우스들 낮잠 꿀야잔 첫달 19일 날 내일은 19일 날에 한 날이라 내일은 백돌집이 섭방 시켜줄 거니까 좋은 집에 갈 거야. 헌차 식건간 19일 날 날도 안 잊어버려. 헛돌 19일 날 12월 19일 날간 서무통 내창에 간 팡팡 쏘아 우리 헌차 식건 간데 둘이 살았나와. 9.4일생으로 살아났지만 할머니는 여성의 이름으로 다시 공포의 덫에 걸렸습니다. 경찰 군병과의 강제 결혼, 성적인 폭력, 4.3이 여성들에게 더 씌운 이중의 굴레였습니다. 내란 게 말라에 들으면 또 보내불캔 게 소송 승경 경고해놨지. 경고라나 말라에 보내면 자기 말 안 들으면 안 받을게. 또 애기이신 사람 각시형 번연이이신 사람도 나양 장가들 어떻게 노나 우리 어머니가 어떤 동네 사랑 처자식 있고 하늘이 떨어지어지느니 경험은 그냥 억지 체계로 그냥 하더라고 그냥 아이고 나 며칠 밥 못 먹고 서먹 나 막 무수한 해가 난 우리 어머니 서먹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우리 어머니.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막 이런 말까지 심하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그 폭력적인 그 성정치에 의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게 소위 그 국가 권력의 그 가부장적 그 폭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아주 오랫동안 쉬쉬되고 연구가 정말 없습니다. 결국 또 다른 이북 출신 경찰과 결혼을 승낙해야 했던 양영자 할머니. 그 덕에 4.3의 광풍과 예비검 속의 칼날은 피했지만 많은 친구들은 차디찬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여성이기에 강요됐던 그 폭력의 상처를 할머니는 한평생 가슴 깊이 묻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때 죽어서 살지 못해. 살지 못해. 죽어서 나가 남대로 나시면 죽었어. 기마 경찰이 아닌 그 옆을 지나는 여성. 시선을 바꾼 사진에서 당시 여성의 삶과 지위가 보입니다. 사진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듯이 낯선 기마 경관만 봐도 얼굴을 돌리고 회피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미군들을 보거나 아니면 군경을 봤을 때 여성들은 무조건 그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도망을 갑니다. 왜일까요?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한 가정에서 딸들이 많은 가정 속에서 얼굴이 반반하게 생겼다 이러면은 나만하지를 않았어요. 반드시 주목을 합니다. 미군정 보고서의 기록은 더욱 분명히 당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냅니다. 대살과 대신 폭행의 대상. 제주 여성은 온전한 한 인간으로 존재를 거부당했습니다. 이제 집터 여기 집터 있지만은 거기도 순경말 안 들어보면 죽여버려서 그 저 순경한테 결혼 허락하는 안 갔는데 그냥 죽여버려. 그때 경에 죽어서 곱닥한 나이. 정원이가 맨날 밤이 며칠 동안 심어단 두드리고 강알부만 주창으로 질러불고 총배로 이리 들어 그냥 온 몸뚱이가 다 빙신이고 그 순경들 몸소리 나 그 줄크게 놓으니까 안 가더니도 우리 죽여볼 카부된 우리 고모 시집방 가면 견당들이라도 죽여볼 카부된 할머니가 가라 한 거예요. 그 남성 가족을 대신해서 폭력을 당한다거나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사례들 그리고 강제 결혼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적 폭력으로 드러났고 뭐 이렇게 연좌제나 그리고 이제 반공주의 사상에 의해서 이제 침묵을 강요당할 때 굉장히 그런 트라우마로 이제 이후의 삶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오셨는데요. 4.3은 그 당시에만 끝난 게 아니라 이후의 삶 전체에 어떤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고 그 속에 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기회를 졸말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고생했지. 뚜그만한 사람 해변만 살아도 고생을 덜 건지 동강 살아보니까 고생한 거지. 어디 원망할 수도 없고 인혁 팔자가 그렇게 하라 한 팔자니까 입을 내기가 없어. 영감 어디 신우랑이 해주세요. 내가 상으로 찾아내도 뭐지 미련한 가지도 할 수 있어.
(1948년 10월) 동갑내기 남편이 화북에서 행방불명된 후 지금껏 시신조차 찾지 못한 것이 자신의 탓만 같습니다. 전생에 무슨 많은 죄를 지었기에 백세가 된 지금도 이 소망을 풀지 못할까. 할머니의 자책은 계속됩니다. 제가 아무리 짓으면 백나도록 닦으면 걔도 하고 뭐 이제 백이면 아이고 아마 날 돌아가만 가지면 제주시 화북동 4.3 수용소였던 옛 화북국민학교 터.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있는 이곳에서 할머니는 사라진 남편을 대신해 엄청난 고초를 겪었습니다. 돌담을 스치는 것만으로도 얼굴에는 그날의 고통이 되살아납니다. 경찰은 갓 태어난 아들을 낳은 할머니에게 폭행과 전기 고문까지 가했습니다. 올해로 100세. 가혹하게도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애기는 이렇게 앉는데 그냥 난 두드리대 몇 번인지 몰라요. 몇 번인지 모르는데 전기를 와서 홀목내는 홀목에서 가만 게 전기가 작동된 전기를 가만. 그난 절로 어떻게 하면 차를 크게 울르면 애가 그냥 아이고 송을 말힘 따고 와서 두들기고. 또 경험은 경험은 그냥 소매타가 막 그냥 죽어져. 경험 둥그러 가니까 경험이 그냥 죽어지는 데 사라져서 그냥 막 외박을 죽으면 발음을 하라고 또 두드리고 경에서 거기서 이렇게 돌리다 영시 딱 허공정 숨쉬지금 따쳐 돌리고 차르르 하다 또 차르르 다시 돌리면 아는 아들에게 전기 고문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냈고 육신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이고 소리는 해주네. 아이고 소리는 해주네. 고문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웃끼리 죽창으로 서로를 죽이는 대살의 목격은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거기서 또 허령해. 그냥 콱 그래. 콱! 세 번. 콱! 겨우면서 그 사람 죽이는 거 우리가 봤어. 걔는 보험도 무서웠고 해서 그래 바래져요. 못 바르려 하면 그냥 헌태 얻어맞는 거야. 어디 바르면 돼?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범주가 이제 죽음을 당한 자 혹은 이제 죽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죽은 자들의 그 죽음을 목격하고 죽음의 과정을 다 목격한 이 목격자들로서의 여성, 저는 그들 또한 어마어마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는 자식들. 행방불명된 남편처럼 될까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고 생이별도 감내했던 양중윤 할머니. 그 모진 삶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어떤 식의 무서움으로, 어떤 때는 어떤 죽음의 어떤 그 삶의 끝에서 본 이제 그 어떤 존엄의 어떤 무너짐, 말하지 않음.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본 것, 경험한 것, 아는 것을 몸에다 이제 가두죠.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공포가 가득한 몸, 이러한 그 경험들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4.3의 트라우마로 인정해주고 후유장애로 인정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저희가 4.3 여성의 피해에 집중을 한다면 여성들이 당시에 겪었던 일과 그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도 저희가 4.3의 희생으로 보는 그런 좀 넓게 폭넓게 이런 것들을 바라봐주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조금씩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 죽어간 4.3 희생자들. 그 속엔 여전히 이름조차 찾지 못한 가여운 넋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처, 딸, 자녀로만 불리는 여성들. 살아남았어도 가부장적인 시대 상황 속에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이제 묻히고 잊히고 갇힌 여성들의 4.3. 그 삶의 기억을 살려내야 합니다. 아직도 희생자라는 희생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15,000명이 있어요. 3만 명 정도 희생자가 있는데 아직도 15,000명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그렇죠. 무명신이라는 게 바로 그건데요. 그분들의 이름을 밝혀야 돼요. 근데 그 중에는 아마 여성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죽은 아기들도 있지만. 박영심 어른도 아무것도 제주도 안에 대한민국 안 이름도 없이 그냥 학살당해 돌아가셔버려. 오카 어머니 여기 계신데 어른 첫째는 호적 첫째는 얼마나 쫓아다니는 줄 알았수가. 이제도 유전자 검사형 하니까 막 섭섭했지. 뼈 막 묻었다 초장했다. 용서 없어. 조순들 잘 되게 해주전 한거보다. 이 만포 삼추 제주 4.3 희생자 북촌리 원혼 위령비. 고완순 할머니는 이 많은 원혼들 속에 이름도 뿌리도 잃어버린 넋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조사에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자 208명 중 약 80%는 여성. 억울한 죽음도 모자라 여성들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도 내쳐진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공적인 어떤 지위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모순들에 대해서 가장 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도 사실 가장
뭐랄까 보수적인 질서를 흔드는 작업들인데 그 보수적인 질서의 문제를 가장 정면으로 맞닥뜨린 사람 주체가 바로 여성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날 한시 300여 명의 주민이 죽어간 북촌리. 고한순 할머니는 그 속에서 소리 없는 원혼의 아우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그날 죽음의 현장에 있었는데 살아남은 자의 몫은 무엇일까? 여기도 아방이 법적인 가족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남지 않은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보증인을 자처했습니다. 외롭게 구천을 떠도는 여성 희생자들의 뿌리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남아있는 4.3 생존자들도 고한순 할머니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침묵이 아닌 행동으로 여성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올라갈 이유가 어서쪽에 그때게 결론엔 살았딱 말았딱 하는 처음에 그냥 죽었구나. 후회를 가지를 못했죠. 근데 아방내만 하다 너신 도와버려 눈 모르주게 생겼지. 모르지. 언니 치매 오지 마라. 내내 거 올릴 때 보증 섰어야. 보증하죠. 나 치매는 그건 보증하지 마. 누님 고맙습니다. 그래. 정말, 야. 끝까지 나 도와보마. 네. 같은 고집들. 희생자의 가족들 또는 유가족들을 돌보기도 했던 것들도 많이 보여지는데 역시 그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성의 증언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어요. 국가 중심의 제도적인 질서하에서 가장 모순을 첨예하게 경험하는 여성이 또는 이 문제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서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더러 확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4.3 유족의 일이라면 열일을 제치고 앞장서는 고한순 할머니. 이제 4.3이 왜곡한 어머니와 딸과 아내가 진짜 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그것은 4.3을 직접 겪어낸 자신, 체험자들이 증언할 수 있는 진실이고 역사의 잘못된 조각을 바로 맞추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아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값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조상 잃고 고생하고 그 많은 긴 세월을 살았는데 얼마나 외롭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끝까지 할 겁니다. 저는 몰살된 가족들도 찾을 때까지 제가 머리 치매 안 걸리고 걸어지는 한은 하겠습니다. 사삼 이후 잿더미가 된 삶의 터전을 일구는 생존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등짐으로 돌을 나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자마자 여성들은 생존에 내몰렸습니다. 제주시 아라동. 4.3 당시 28살이었던 현경아 할머니는 마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모든 것은 불타버렸고 대구 형무소로 끌려간 후 행방불명된 남편. 할머니의 어깨에 온 가족의 생존이 지워졌습니다. 만삭의 몸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만 할 적도요. 당황 서출사 집안이 라시 주치들 세우세는 한 집짓을 정신 은누라고 교관 허가받지는 아니지 나가간 주치들 세감시나 그 시아주뱅이라 나보고 이래 나오라고 나보나 밥 먹어야 살지 기쁜 순간 돈 넉넉하게도 산대 날보라 이게
걱정도 없어요. 나가 책임하고 다니면 서른거리를 주치들로 완전 신가 누나는 허가 줬지. 30개의 주춧돌을 모아 4.3 복구주택 지원 사업의 기준을 맞춘 현경아 할머니. 이후 아라동 구산마을 여성들이 십시일반 손을 모아 일궈낸 마을 재건은 당시 신문에 날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표창장까지 받았고 마을 복구 후 18년간 아라동 부녀회장으로 마을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치들 밤이 다 심어놓은 1등이었죠. 하나는 뭐 그냥 놈이 다 칭찬을 하고 나도 그냥 성과가 나고 경연 서른거리를 그때 지선 그 멀리 사는 괜당이요 놈이요 다 서른거리를 오고 계시리한 집을 지선 나도 그때 지은 집을 하는데 내가 고생함으로써 성공이 되는 거는 고생한 거 생각 안 해요. 밤잠을 줄여 일하면서도 흩어진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함께했고 고생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만 사라지면 가난의 시대, 내 가족을 넘어 다 함께 살자는 의지는 다른 차원입니다. 제주 여성들의 그 굳은 마음은 고되고 긴 세월을 지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버팀목이었습니다. 아팠으나 당당하게 살아낸 어머니들의 삶이 오늘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4.3 이후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위한 생존과 회복의 기록엔 제주 여성이 품었던 크고 깊은 사랑과 연대가 있습니다. 이 협동과 연대 문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많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것이고 지금의 사회도 제주 사회도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았을까. 호러멍들과 그 딸들 그리고 어린 동생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게 마을을 짓고 그리고 이제 밭을 일구고 그리고 뭐 학교 이제 소실된 학교 교실을 뭐 재건한다거나 그리고 마을 안팎에 길을 닦는 일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여성들의 노동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모아서 마을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왕리는 4.3 당시 300여 세대의 집들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중산간 소계령이 해제되고 주민들이 돌아온 마을은 폐허 그 자체. 국가의 지원은 전무했고 마을 복구는 오롯이 주민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지원이 거의 없었죠. 국가요. 그때 돈을 보탰던 마을 기금 영수증. 생생한 수기로 적혀 있는 이름은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영수증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살아남은 여성들은 억척스럽게 일하며 번 돈을 마을 재건에 내놓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을에서 단합이 잘 되던 상태, 서로 살자였거든. 왜냐하면 뭐 보릿고개 그런 것들도 있었고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도우면서 살자 해서 또 이렇게 좀 재산 없는 분들은 적게 내도 됩니다. 그렇게 좀 배려도 해주고 해서 많이 이제 공동체가 잘 형성된 그런 부분이 합동 아니면 그때는 안 됐죠. 견한들 부서져오는 식으로 저 뱅두물을 막 치러다 그흙 때려 비와가네 새로 막 벌리고 사람으로 벌리고 가면 이 집들을 다 그때 시절엔 어느 누구 할 것이 진짜 이 사람들이 멋지게 살았으다 참 하나 더 싹지도 아니고 한 식구같이 다 살았으다 다 죽다 남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가 이제 단합도 잘 되고 어느 집 일날 때 하면은 뭐도 못 하던 일로 그때 그게 했던 게 그게 좋았던 거예요. 4.3 이후 제주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기록들. 돈을 내놓고 등짐을 지고
집을 지으며 부서진 삶을 되살리려는 어머니들의 몸짓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집집마다 너나 없이 비슷한 아픔과 사연을 가진 이웃들.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어왔기에 서로 기대고 도우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4.3이 망가뜨린 삶을 여성들은 제주가 지켜온 공동체 의식, 순우름으로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1960년대 지어진 집의 단벽엔 당시 여성들의 손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삼으로 큰오빠를 잃은 이춘자 할머니도 함께 집을 짓고 마을 기금도 내면서 이웃과 더불어 험한 인생길을 헤쳐왔습니다. 돌단 흙질험을 이처럼 보린 낭놓고 막 밟으면 흙도 막 끈덕끈덕하게 범벅초록하면 이래고 땅령 대멍. 아이고 그때 시절엔 아이고 우리도 집도 짓죠. 집 짓냐나 집자랑 말라 어욱단무 세단무 터난 우리도 집 짓은 사람 저 경험이 흙질도 한 거라. 금종령이 풀린 이듬해 1955년 제주도가 작성한 난민정착 보고서. 5만 분의 1로 축소한 지도에는 4.3 피해 마을 지명과 주민 이주 계획이 담겼습니다. 초토화 작전으로 280세대가 모두 사라졌던 한림면 금왕리. 보고서에는 180세대가 이미 정착했고 100세대가 이주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금왕리 웃동네, 중가름 등 7개 마을로 돌아간 주민들은 없었습니다. 당시 피해 주민 1130명 가운데 몇 명이 이주했는지조차 보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표와 기호로만 표시한 원주지 복구 사업의 실체는 형식적이었고 마을을 해체했던 국가가 마을 재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보고서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마을을 재건하는 거나 농사를 다시 재개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는데 그때 그냥 그러니까 자기네들대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 저는 거의 방임 상태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국가는 무엇인가? 헌신과 희생으로서 지금까지 일궈온 여성들의 삶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화답은 누가 해야 됩니까? 국가가 해야 되죠. 그러나 국가는 여성들에게 어떠한 답을 주었습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현대화된 풍경 속 오래된 집 한 채. 1960년대 구산마을 재건 당시 지어진 집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집입니다. 4.3 당시 아라리 초토화 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문정인 할머니가 직접 짓고 살아온 삶의 터전입니다.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지만 이 집과 구산마을 재건에 힘을 모았던 그날들만은 온전히 기억합니다. 흙질 때우냐 헌대원이 차 경연이 어머니랑 저랑 고생해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있는 거라. 어머니 얼마나 고생했수가. 산울로 멍으로 살멍. 우리 어머니 아이고 한라산도 무심하주에. 우리 어머니 이것만 방법은 덜 서러워야 눈물도 난다는 말은 모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딸은 7살 어린 나이에도 홀로 된 어머니를 도와 마을 재건 순우름을 경험했습니다. 모진 세월 한켠 마을 여성들이 힘을 모아 집을 짓고 삶을 되살리던 그날의 기억엔 온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노후에는 막 편한 삶을 살게 그렇게 말씀하셨더랬지. 그 어머니들이 아니었다면, 넓은 마음, 돌봄과 연대가 없었다면, 제주 4.3이 만든
가난과 공포와 불신의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 크나큰 고통을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킨 어머니들의 삶은 제주 4.3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역사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혹은 돌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삶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함께 하는 활동 속에서 여성의 어떤 연대라던가 이런 그 공동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 같은 현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어머니들의 삶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희생만 하면서 살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들을 해오셨거든요.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들이나 이제 구실 생애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분들은 굉장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들이 이렇게 강인하게 끈질기게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온 식구가 굶어 죽는다라는 사랑의 힘이라고 봅니다. 원천적인 게 그거예요. 그때의 여성분들은 항상 4.3 이야기를 자기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주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증언이나 말을 통해서 나오는 진실을 이제 서사적 진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 못지않게 서사적 진실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4.3 추가 진상 보고서에도 그다음에 이제 유족 조사도 상당히 내용이 압축이 돼서 여성의 피해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 증언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3 당시의 피해 플러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살아온 이야기. 그러면 그 할머니들의 표정이 완전히 변합니다. 막 생기가 돋고 희망에 차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루어낸 업적이니까요. 죽음의 목격자 그리고 내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존자들 그리고 이 목격자들을 사실은 피해자의 범주에 넣어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피해자의 범주에 넣을 것인가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 커뮤니티에 그리고 이 사회의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들들 곰밥만 먹느니 이런 거 헛강 먹어서 몸도 건강하고 게 하는 게 다 존대는 아니고 깡 아들들 시절엔 비슷하게 우리 시절엔 이런 콩 옷은 못 갈고 못 먹었지만은 그 할멈 어멍 고생한 거 어릴 때 고생한 거 어멍 팔째로 고생한 거지 자식 닮은 고생한 걸 아니거든. 저으니까 아기들은 고생하냐고 잘 사는 것과 행복. 잘 살아 줘야지 직장만 본가서 살면은 그게 행복. 아들 딸 시수가 예. 기운 잘 가르쳐서 잘 가르쳐. 국가 폭력과 가부장적 시대 그 엄혹함 속에서도 가족의 생존과 공동체의 회복, 삶의 주체로 분투했던 경이로운 여성들의 삶 이야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4.3의 역사이자 제주 어멍들의 지극한 사랑입니다.